오늘은 넥 리셋 작업을 끝낸 올드 야마 FG110 모델의 리프렛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넥 리셋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아래 댓글에 넥 리셋 영상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리프렛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프렛이 많이 닳았을 때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랜 세월 동안 지판의 굴곡이 심해서 지판 평탄화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이유인 프렛 마모로 인한 리프렛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렛의 높이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1mm에서 1.3mm 높이의 프렛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프렛의 종류와 크기는 꽤나 다양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리프렛을 해야 할 만큼 프렛이 마모되었다고 판단하는 높이는 얼마일까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0.7mm까지 사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극한까지 사용한다면 0.5mm까지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연주를 하다 보면 프렛 버징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약한 힘으로 위치를 바꿔가며 운지해 보겠습니다. 뒤쪽 위치에서 버징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렛 높이가 정상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적당한 힘에 뒤쪽 포지션을 운지해도 소리가 잘 나는 반면에 프렛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힘을 많이 써도 뒤쪽 위치에서는 버징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략 0.6mm 이하부터 프렛 버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7mm 이하가 되면 저는 무조건 리프렛을 합니다. 리프렛을 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무는 온도와 습도에 의해서 변형이 생기는 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관리가 되어져 왔느냐에 따라서 지판의 상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판에 파도처럼 굴곡이 생겨 있다면 특정 구간에서 버징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프렛을 깎아서 수평이 되도록 프렛 드레싱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많이 깎인 프렛이 0.7mm 이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때는 지판부터 밀어버리지 않으면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리플렛을 진행하는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렛 제거 작업에서 우선되는 부분은 프렛과 나무 사이에 오일을 먹여주는 작업입니다. 지판을 촉촉하게 해줘서 나무가 뜯어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오일이 잘 스며들 때까지 10분에서 20분 방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열을 가해서 뽑으면 더욱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뽑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용어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드레싱과 레벨링과 평탄화는 다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 용어가 마구마구 섞여서 나오는데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판 평탄화 작업입니다. 일단 이 작업을 시작할 때는 너트를 제거하고 기타 넥 받침을 정돈하고 넥이 스트레이트하게 펴진 상태를 만들어 준 후 지판 레벨링 작업을 해야 합니다. FG110 모델은 지판에 검정색 칠이 올라가 있어서 평탄화 작업 시 나무가 드러나게 됩니다. 지판에 굴곡이 있으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프렛을 깎아서 수평을 잡아야 하기에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리플렛을 하면서 지판이 완벽하게 평탄하지 못하다면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곡률은 14 레디우스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반듯해 보여도 평탄화 작업을 시작해보면 이렇게 굴곡이 심한 기타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잘 관리된 기타들은 그나마 괜찮겠지만 나무는 어떻게든 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탄화 작업 중간중간 굴곡이 사라지고 일자가 되었는지 확인하면서 작업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가로 리플렛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줄로 생각됩니다. 제가 리플렛을 처음 시도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중고로 기타를 처음 구입하고 너무나도 열심히 연습을 하다 보니 프렛이 닳아서 버징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 니켈 프렛을 해외 직구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는 보통 가정집에 있는 공구통에 니퍼와 망치만 믿고 리플렛을 시도했습니다. 니퍼로 프렛을 다 뽑은 후 구입한 프렛을 꽂기 위해 망치질을 하는데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사이즈가 안 맞았던 겁니다. 이미 프렛은 뽑으면서 망가진 상태였고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카센터를 하고 있는 동네 형님에게 들고 갔습니다. 다양한 연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방법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무를 기타 지판 곡률에 맞게 갈아서 망치로 때려보자고 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어쨌거나 프렛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1번부터 20번까지 다 박아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다 하고 나니 사운드홀 지판 한쪽에 미세한 크랙이 보였습니다. 엄청난 후회가 밀려왔지만 그래도 기타를 쓸 수 있다는 생각에 다행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할까요? 용감하면 무식할까요? 그 후로 6년 동안 리플렛이란 단어는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때 저보다 100배는 스마트하게 자가 리플렛을 시도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옛 이야기 하는 동안 지판 레벨링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굴곡이 사라졌는지 확인하는 작업과 레디우스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잘못 작업되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모두 완벽하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곡률은 14 레디우스로 마쳤습니다. 지판에 검정 칠이 벗겨져서 밝게 드러난 지판이 브릿지와 매칭이 잘 되지 않아서 진밤색 오일 스테인으로 연하게 색을 올려줍니다. 자, 이번에는 프렛을 가공해 보겠습니다. 프렛을 가공하는 첫 번째 순서는 밴딩인데요. 지판의 곡률보다 더 경사지게 밴딩해줘야 완벽한 작업을 하기가 용이합니다. 이 기타의 곡률은 평탄화 작업 시 14 레디우스로 작업을 했습니다. 지판 곡률이 14이기 때문에 10이나 8 정도의 레디우스로 말아주면 됩니다. 숫자가 낮아지면 더욱 작은 원이 되는 건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프렛 밴더로 프렛을 둥글게 말아줬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20번 프렛까지 지판의 프렛 길이를 측정해서 5mm 정도 여유 있게 자르겠습니다. 한 번에 다 자른 후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게요. 빠른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프렛 양쪽 끝에 뿌리 부분을 제거해 줍니다. 지판에 바인딩이 없는 기타들은 뿌리 부분을 제거하지 않고 진행해도 되지만 나중에 정리 작업할 때 주의 깊게 샌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또 잘못하면 지판 측면에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렛 가공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렛 가공 작업이 끝이 나면 다음은 믹스 커피를 빠른 속도로 제조해서 마셔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프렛을 장착할 힘이 당 떨어졌어요. 이제 프렛을 장착할 차례입니다. 좀 전에 마신 믹스 커피의 괴력으로 멋지게 장착해 보겠습니다. 프렛을 박을 때는 망치질하는 포인트 아랫면에 받침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쿠션감 없는 넥 받침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렛의 가장자리 양쪽을 먼저 살짝 박아주고 나머지 부분을 골고루 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자리에 프렛이 뜨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프렛 가공할 때 지판 곡률보다 더 작은 원의 굴곡으로 말아준 이유도 가장자리의 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리플렛의 아주 중요한 핵심 설탕입니다. 1번부터 13번까지는 넥 아랫면에 받침을 옮기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14번, 15번 프렛까지는 도브테일부 블럭이 있기 때문에 아래 받침 없이 조심해서 박아주면 됩니다. 16에서 20프렛까지는 아랫부분에 받쳐주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상판 크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프렛벅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프렛벅은 쓰다 남은 고무나무 집성목과
굴러다니는 철물을 이용하여 직접 만들었습니다. 16에서 20프렛 지판부 아랫면을 보강해준 상태로 프렛을 박아줍니다. 자, 이렇게 프렛 장착은 끝이 났고요. 수평 레벨러와 필러 게이지를 이용해서 수평이 맞게 잘 박혔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혹시라도 미세하게 튀어 올라온 프렛이 있다면 때려줍니다. 미워서 때리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 하나 더 빠르게 프렛 끝부분을 잘라줍니다. 다음은 프렛 가장자리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렛 베벨링 파일입니다. 튀어나온 프렛 끝부분을 지판까지 갈아내는 작업인데요. 힘은 절대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판 나무가 갈리는 게 보이면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리플렛을 하게 되면 아주 미세하게 지판 측면이 갈리는데요. 이 갈림을 최소화하는 것이 기술입니다. 베벨링 파일은 거칠게 갈아내기 때문에 부드러운 사포를 나무에 붙여서 매끈하게 다시 한번 손을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00방짜리 사포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손이 직접 닿는 부분을 다이아몬드 파일로 정밀하게 연마해 줍니다. 연주 시 프렛이 손에 걸리지 않도록 각을 죽여줍니다. 다음은 프렛 광택 작업입니다. 지판 갉아먹지 않도록 주의하며 작업합니다. 잠시 감상하고 가겠습니다. 기존 사용하던 너트의 밸런스가 괜찮아서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너트를 붙일 때는 목공 본드 극소량으로 가볍게 붙여줍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작업입니다. 새들은 기존 사용하던 올드 야마 규격의 롱 새들을 사용했고요. 브릿지 핀 구멍이 작아서 확장시켜 주겠습니다. 쓰던 줄은 그대로 걸어줍니다. 미세한 릴리프 있는 상태에서 12프렛 기준 6번 줄 2.3mm, 1번 줄 1.8mm 정도의 세팅입니다. 이제 허접한 사운드 샘플과 함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